저는 이제 구병모 월드의 이 데뷔작 위저드 베이커리로 그 입문을 했어요. 진짜 이 작가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고 우리 새싹들에게 네. 뭔가 희망을 주고 이런 소설을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에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아 이거를 쓴 작가님은 파과를 쓸 수밖에 없겠다. 동심파괴? 동심파괴? 동심파괴는 아니야. 왜냐면 이미 청소년들도 동심이 없어. 작가님은 16년 동안 어떤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쓰시는 걸까? 계약금 아닙니까? 계약금? 모르겠네. 계약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저는 약간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소설을 쓰시는 작가님이니까 이런 거는 막 취재를 열심히 하나요? 저도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뭐 총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무슨 가죽 용어도 잘 모르겠어요. 죽이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이거는 너무 무거워. 가죽으로 된 애는 너무 무거우니 좀 비닐로 된 애를 써보자. 막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걸 막 열심히 취재하나요? 그 소설을 쓸 때? 취재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으면은 이제 책과 자료를 찾는 게 취재지만 또 취재의 범위를 협소하게 잡으면 실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건 그렇게까지는 킬러를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 네,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네,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자료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처음에는 막 독극물도 나오고, 막, 나중에는 뒤에서는 막 총이 막 실탄이 몇 발이 들어가고, 근데 한 발은 더 추가,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뭐 약품, 총기류 이제 이런 관련 백과사전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출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무렵에도 처음 소설 쓰던 당시에도 아주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필요로 하는 거는 이미 절판됐거나 아니면은 아직 번역 수입이 안 됐거나 종류도 막 지금처럼 되게 많아서 고르기 힘들 정도 이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판 자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군대 무기 같은 거 다루는 책들은 그 당시에도 조금 희귀 도서라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이 안 됐, 그 당시에 번역 안 됐던 그 총싸움 관련 책은 제가 뒤쪽에 ISBN 넘버 가지고서 일본에 구매 대행으로 들여와가지고 아하. 막 와. 일본 책을 떠듬떠듬 봐가면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더듬더듬 그렇게 보았던 일본 원서는 파과가 처음 출간되고 나서 2013년에 처음 출간되고 나서 3년 뒤에 우리나라에도 수입 번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우 그렇구나. 열심히 책을 진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칼을 써도 뭐 어떨 때 긴 칼을 써야 되는지 짧은 칼도 쓰고 뭐 이렇게 칼도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본인이 좀 알아야 어떻게 배치할지를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한 자료 조사기 때문에 그 지식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남아있진 않아서 네,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얼마 정도 쓰신 거예요, 작가님? 네,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쓰는 데만 한 1년 걸린 것 같습니다. 1년이면 제가 몰라서 그런데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그래서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 거예요. 이 정도 분량 나오는데. 지금 몇 페이지예요? 그러면 1년이면 하루에 몇 페이지씩 쓰신 거예요? 300페이지 정도 그렇죠. 우리 되잖아요. 342페이지.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 쓰신 거네. 그렇게 되네요. 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산술적으로는 되네요. 그렇고 주 5일로 생각하면 하루에 휴일까지 다 챙겨서, 조금 더 쓰시는 건데. 몰아서 막 쓰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날마다 뭔가 루틴을 정해놓고 쓰세요? 요즘은 이제 그 건강과 이제 자기 관리에 굉장히 충실하신 작가님들이 요즘 되게 동료분들이 예, 되게 관리 잘하고 그러셔가지고 어떤 자리나 인터뷰 가면은 그 작가 루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그 누구죠? 마라톤 뛰고 이제 하루키. 하루키. 제가 그러니까 하루키 소설을 보니까 무조건 몇 시에 딱 앉는다는 거예요. 회사원처럼 나는 회사원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딱 앉아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일상생활의 루틴은 최소한으로 있는데 글쓰기 루틴은 좀 확실치가 않아서 어느 날에 필 받아서 막 밤새워서 읽고 쓰고 저 그런 게 거의 없고요. 저는 옛날에는
글은 이제 쓸 수 있을 때 쓰는 거다. 네,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밤도 안 새우면은 그 많은 소설은 대체 언제 썼느냐 그러는데 이제 딱 쓸 수 있는 랜덤한 그런 쓸 수 있을 때 아주 노동 집약적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모든 활동을 포기하고 대인관계, 외부 활동, 그 포기하고 강연, 절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뭐 취미 특기, 예, 외국어 공부, 헬스장, 음악, 네 이런 거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쓰는 것만. 그러니까 사실은 수명을 깎아먹는 식으로 쓰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편을 쓰면 얼마 동안 안 쓰세요? 아우 나 진짜 소설은 지긋지긋해. 이제 좀 멀어지고 싶어. 나 좀 이제 좀 쉴래. 그럼 한 어느 정도 쉬면 다시 쓰고 싶어집니까? 책 한 권이 발간됐을 때 제가 이제 위저드 베이커리 데뷔작 이후로 책 한 권 발간됐을 때 나 요거 몇 번째 요 책까지만 쓰고 좀 이제 쉬어야지 라고 얘기한 지 지금 16년째인 것 같습니다. 계속 안 쉬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뭘 또 쓰게 돼요? 그러니까 뭐지 그 중간중간에 뭐 단편 소설 청탁도 들어오고 뭐 옆편 소설 미니 픽션 의뢰도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장편 계약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출판사가 머리를 잘 썼네요. 일단 계약금 먼저 싹 넣으니까 날짜가 다가오니까 안 쓸 수가 없구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소설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고 너무 정말 즐거운데 그 문학 애호가들 사이에서는요. 구병모 월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말 말 그대로 작가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세계관 안에 그 세계관 안에 들어오고 그 이야기의 세상 속에 들어와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 입문한 사람들. 그래서 구병모 월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구병모 월드의 이 데뷔작 위저드 베이커리로 그 입문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 다른 소설이지만 근데 또 묘하게 겹친다. 월드가 겹쳐요? 월드가 이제 점점 진화하고 더 다양한 그 모습을 갖추고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요. 위저드 베이커를 읽으면서도 진짜 이 작가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이게 그러니까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단 쓰인 거잖아요. 물론 저 같은 성인도 읽었지만 많이 읽지만 근데 우리가 청소년 소설이라고 하면 좀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좀 자라나는 청소년이잖아요. 우리 새싹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이런 소설을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라 파과의 느낌. 복숭아 썩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거를 쓴 작가님은 파과를 쓸 수밖에 없겠다. 이런 느낌이 있기는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혹은 이 세계에 대한 어두운 부분이랄까? 어떻게 보면 막 들추고 싶지 굳이 뭐 알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도 이 청소년 소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저는 그 느낌을 이제 받았어요. 동심파괴? 동심파괴는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청소년들도 동심이 없어. 다만 이제 그런 세상의 그런 면도 알게 되는 알고 있는 그 청소년들, 알고 자란 청소년은 그렇다고 해서 비관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이나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긴 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파가도 마찬가지, 위저드 베이커리도 마찬가지. 작가님은 16년 동안이나 이렇게 끊임없이 글을 쓰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쓰시는 걸까? 인간에 대한 어떤 건가? 근데 막 읽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가지고 사신다거나 그런 느낌이 또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정확하시네요. 내 몸 바깥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T형인가? 무관심한 T형? 굉장히 뭔가 기대를 갖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그거 뭘까요? 계약금이지 계약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우리 작가님은? 나 너무 궁금하기도 계약금 하고. 아닙니까? 계약금? 모르겠네. 계약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궁금했습니다. 너무 그냥. 그러니까 추구미라는 추구미, 건가요? 아니면 작가님은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걸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저는 약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소설을 발표하고 이제 출간하고 하면서 그 위저드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심파괴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살짝 방향이 다르게 꿈도 희망도 없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 꿈도 희망도 없음 그 자체에 많은 독자님들이 지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국 지금 우리 요 상태 사회 상태가 진짜 얼마나 꿈도 희망도 없는 세상인가? 네. 그러고 이제 저 자신도 일단 지금 이 세상은 이미 멸망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멸망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해일이 막 몰아닥치고 막 이제 그 무너지고 이게 아니라 조금씩 우리 일상에 멸망이 스며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미 멸망은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산소 호흡기 꽂아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때마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인간에 대한 그런 믿음이 많지 않은 그런 소설들을 쓰는 동안에 저 자신은 아까 제가 계속 이제 방향을 바꾸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소설을 쓰는 방향도 바꾸고 또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하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진짜로 쓰고 싶어 하는 소설은 어떤 인물, 영웅적인 인물이든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인물이든 캐릭터와 이야기, 그들이 펼쳐나가는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소설을 지금은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읽으면 읽을수록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무리 뭐 들여다봐도 이야기 같지 않은데 이야기. 그래서 신기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꿈꾸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도전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소설가로 16년 사셨는데 소설가로 사는 게 진짜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들면 어떤 막 작가님들이 쓰는 에세이 같은 거 한 번씩 보면 네.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나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어.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게다가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그 책도 쓰고 그래서 야 이걸 내가 또 돈 주고 사서 보고 있네. 뭐 이렇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자기 소설도 쓰고. 그렇게 생각하면 소설가가 되게 좋은 직업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자유롭네. 그리고 내가 어디 여행 가서 그거에 대해서 또 쓰면 되잖아요. 영감을 받아오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자기의 월드를 이렇게 구축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되게 힘들고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힘들어. 그런 직업일까요? 그거는 이제 그 소설가마다 자기 개성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이탈리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행을 안 가는 타입이에요. 약간 이불 밖은 위험한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으로서 사는 거 다 마찬가지고 제가 비록 그 9시 출근하는 직장인들처럼 그렇게 꽉 짜인 생활을 영위를 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소설가로서의 삶은 모든 직업인들과 특별히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는데 다만에 이제 이번처럼 어떻게 이제 영상에 옮겨진다는 좀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조금 그때는 좀 느낌이 달라지고 평소에는 보통의 직업인들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운이 좋고 때가 맞고 인연이 잘 닿으면 자기 방에 앉아서 글을 쓰는 조용히 일하는 삶 가운데에서 이제 드물게 이런 영화와 작년의 뮤지컬과 같은 그런 임팩트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게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도 이제 나오는데 영화도 곧 개봉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영화로 더 많이 볼 것 같긴 해요. 요즘 시대가 그러니 소설로 읽는 분들보다는 영화로 파과를 접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소설가로서 하여튼 영화와 달리 소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혹은 영화도 좋아. 사람들은 많이 영화로 소비하겠으나 그래도 직접 책으로 읽는 거는
이런 게 달라.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한 권의 소설을 읽을 때 이 소설은 꼭 영화로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파과도 그런 소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아마. 저는 어쨌든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영화라는 것이 문학의 종착지일까? 그러니까 최종 종착지일까? 네. 저는 그래서 기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쳐가는 네.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인구 규모는 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거는 규모는 좀 차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차이가 나고 그렇지만 인류가 일단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문자가 존재하는 한 소설이 살아남는 방법. 약간 어떤 소설은 우리 쭉 얘기 나눴지만 좀 뭐랄까요? 본인한테 남겨진 여지가 좀 더 있는 것 같고, 영화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떠먹여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어저께 영화 봤을 때 떠먹여주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내 소설을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연출이 이제 저희 감독님께서 연출을 되게 이건가 저건가 생각할 여지가 있게 또 연출을 하신. 그래서 나중에 개봉하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영화에도 여지가 있습니다. 네. 뭔가 기착지가 영화였다가 종착지가 또다시 소설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작가님, 이 책 안에서 그 독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한 문장, 뭐 한 구절 이런 게 있다면 낭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걸 또 해줘야 나 영화 말고 책도 읽었어. 그럼요. 그런 것도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으니까. 딱 좋죠. 맨 마지막 마지막에 문장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는 아닌 그런 문장을 342쪽을 읽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네, 완전 마지막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라진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농익은 과일이나 밤하늘에 쏘아올린 불꽃처럼 부서져 사라지기 때문에 유달리 빛나는 순간을 한 번쯤은 갖게 되는지도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주어진 모든 상실을 살아야 할 때. 작가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좋잖아요. 야,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문장이 맨 끝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저 여기 봐보세요. 딱 표시해놨죠. 표시해놨네? 저는 참. 이거를 솔직히 읽으면서 왜 이렇게 끝났을까? 오, 정말요? 사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구절을 선정하신 이유는? 이유가 작가님? 있으세요? 나 이거 진짜 들으면 과외받는 느낌이겠다. 저 아마 지금 낭독한 이 마지막 문장을 쓰고 싶어서 그 전까지 그런 거예요? 이 난리법석 야, 이야기를 끌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저는 지금보다는 한참 젊을 때 썼잖아요. 그런데 그 젊음을 원하는 만큼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우리 이상은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네. 뭐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나이가 들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내일보다는 하루치의 젊음이 빛날 때가 맞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 마지막 작은 불 한 점이 꺼질 때까지는 그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써보았습니다. 그러면 약간 진짜 늙음에 대한 얘기를 써보고 싶으셨네요. 늙는 거. 그런 거네요. 나이 듦에 대한 거. 이게 쓰고 싶은 건데 난 이걸 몰랐어. 왜냐하면 스토리가 되게 강하니까 그거를 이제 읽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스토리에 집중해 사건에 집중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훌륭한 책이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소설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하여튼 저자의 의도는 이거였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그 문학 알집 구병모 작가님과 함께 파과에 관한 이야기, 소설에 대한 이야기, 작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작가님 어떠셨어요?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아, 네, 너무 떨리고요. 불러주셔서 또 이제 시간 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또 문학 알집이 이제 거의 스타트를 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더 좋은 작가님들의 이제 귀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문학 작품 많이 소개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늘어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2편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하여튼 저는 이 소설 되게 오랜만에 읽은 소설이어가지고 잘 안 읽거든요. 50대 중년 남자들 소설을 원래 잘 안 읽습니다. 우리 바쁘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파과. 하여튼 보시는 분들도 영화는 또 영화적인 재미가 있겠습니다만 읽어볼 만한 매우 재밌는 그리고 약간 중년들한테 조금 나이 듦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하여튼 제가 쓰신 분이 이렇게 직접 디렉터가 오셔가지고 네. 직접 월드를 만드신 분이 나와서 해설도 해주시니까 좋네요. 네. 앞으로 이런 거 자주 해야 되겠네요. 자주 해야겠어요. 우리 둘로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편으로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문학 알집은 여기서 그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